안녕하세요. 채널 반지원입니다. 맛있는 음식, 사실 누구나 좋아할 텐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우리 음식 한식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상 위에 펼쳐진 우리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또 다른 한류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사실 한국 음식은 맛은 물론 건강한 음식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발효인데요. 영양이나 건강 면에서 매우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전인 옥스포드 영어사전 2021년 최신판에는 우리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가 추가되어서 흥미를 끌기도 했는데요. 먹방, 치맥, 반찬, 갈비 이런 단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옥스퍼드는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절정을 타고 있으며 이것은 영화, 음악, 음식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먹방은 한 사람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영상 또는 방송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먹방의 시작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이제는 당당히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도 먹방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며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먹방과 대식가의 기운도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어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임진왜란 때 조선 관리들은 우리나라 평균 식사량을 기준으로 일본 군량을 알아내려고 연구했지만 그 양을 잘못 계산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음의 글을 읽어보면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일본 부대의 군량이 얼마나 있는지 첩자가 알아내왔다. 조선군의 식사량으로 계산하니 한 달치 정도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한 달만 버티면 왜군들이 물러가리라 생각하고 성 앞에 진을 치고 한 달을 기다렸다. 한 달이 지나도 왜군이 후퇴하지 않자 결국 공격해서 쫓아냈는데 왜군 진영에서 나온 밥그릇이 조선군 밥그릇의 3분의 1 크기의 힘을 보고 이놈들이 오래 버티려고 김치쫑지에 밥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기록이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일본군의 밥그릇은 우리의 김치쫑지 정도로 보였나 봅니다. 조선 중기 관리인 오희문의 전쟁 기록 쇠미록에 나오는 일화 가운데 일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한상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함께 먹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한 그릇씩 정해진 음식을 먹는 문화가 대부분인 서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다만 우리도 개별적으로 1인 1상을 받긴 했죠. 하지만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들은 그득그득 담아서 전체가 먹는 상 위에 따로 차리곤 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들 눈에 이 모습은 정말 신기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선교사의 기록 가운데 일부입니다. 각자가 한 사발씩을 다 먹어 치워도 충분하지 않으며 괴속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2인분, 3인분 이상을 쉽게 먹어 치운다. 누군가를 잘 대접해야 할 때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내놓는다.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각자는 그것을 다 먹어 치운다. 사실 1인 1닭이 일반화된 요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것도 다 못 먹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선교사들 눈에는 정말 희한해 보였나 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도 알아주는 대식가였다고 전해지죠. 친구인 이덕무 역시 먹을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주변 인물들이 맛있는 것을 챙겨주곤 했다는데요. 오직 박제가만이 챙겨주기는커녕 이덕무의 음식을 뺏어 먹었다고 합니다. 이덕무가 직접 화는 못 내고 주변에 혼 좀 내달라 하소연을 할 정도였다고 하죠. 친구였던 유득공이 박제가의 식탐을 놀려대면서 냉면 3그릇에 만두 100개라고 불렀을 정도였다니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죠. 파워블로그와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평가하는 것, 이것을 과거에도 즐겼던 우리 역사 속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전해지는 홍길동전을 쓴 저자 허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친구인 한석봉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평생 입과 배만을 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끼니마다 먹지 못하여 굶주린 채로 밤을 지새울 때면 언제나 지난날 산의 진미를 물리도록 먹어 싫어하던 때를 생각하게 된다.
마침내 종류별로 나열하여 기록해놓고 가끔 보면서 한 점의 고기로 여기기로 하였다. 정말 절절한 먹을 것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 아닌가요? 1610년 도문대작을 통해 전국의 음식에 대해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식재료의 나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접 맛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허균은 관직을 맡아서 자신이 갈 지역에 두고 가림, 부여는 바닷가가 있어 궁벽한 지역이긴 하지만 생선과 게가 풍부하니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라는 청탁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렬은 작은 방어와 춘치가 많이 난다고 하여 이곳으로 유배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라고 써서 심지어 유배지에까지도 맛있는 제철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니 음식에 대한 그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이죠. 비가 오면 파전이 생각나고 추운 겨울날엔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시기. 이렇게 시기에 맞춰 먹어줘야 하는 우리 음식도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 조상들은 더운 여름이 되면 술과 음식을 통해 몸의 기운을 북돋곤 했습니다. 1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초복, 중복, 말복. 이 삼복때가 가장 대표적인 여름 음식과 함께하는 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복다림 또는 복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은 높은 관리들에게 귀한 소고기와 얼음을 하사했는데요. 고기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백성들은 팥죽과 증편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팥죽을 쑤어서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죠. 맵쌀가루에 막걸리를 넣어 만든 술떡인 증편은 발효 음식이라 쉽게 상하지 않고 맛이 새콤해서 무더운 여름에 이른 입맛을 되찾아주는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했던 여름 과일, 정말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참외는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과일입니다. 참외 쟁반에다가 맑은 얼음을 수정같이 쪼개 놓으니 냉연한 기운이 삼복을 제어한다. 유만공의 세시풍요 속 참외에 대한 예찬인데요. 글을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세종 임금이 용인, 여주, 이천 등지로 사냥을 나서면 길가의 백성들이 청참회와 보리밥을 대접했는데 그러면 반드시 술과 음식으로 답례를 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오랜 옛날부터 신분을 초원해서 즐겨 먹었던 과일 바로 참외죠. 여름에 참외가 쏟아져 나오면 백성들은 한시름 덜고 밥 대신 참외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복날 전후가 되면 우리 조상들은 참외밭에서 제사를 지내는 재미있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초복에는 국수를 놓고 중복에는 수제비, 말복에는 감주를 차렸다고 합니다. 참외줄기가 국수처럼 잘 자라고 수제비처럼 잘 연글고 감주처럼 달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적된 금보다는 음식과 활기와 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세상은 즐거워질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톨킨이 남긴 말입니다.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시원한 국물 한 사발. 여기에 담겨있는 힘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복, 생각만 해도 기운이 절로 납니다. 채널 반주원도 여러분에게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음식처럼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채워드릴 수 있도록 역사 이야기 전달에 더 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반주원은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